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고향에 있는 선친의 묘소를 찾았다고 하고요. 오늘은 광주에 있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대개 이런 일을 벌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 수년 했던 신당 창당 일정을 재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고, 자, 그리고 9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인 양향자 의원까지 이렇게 모두 모인다. 그거는 뭔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 아닌가. 이런 이제 정가의 해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지대에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또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정말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가능할 것인가. 자, 이낙연 신당이라고 하는 데는 창당에 필요한 한 5,000명 정도, 그리고 5개 시도 이런 데 이제 지구당 인원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의 다 마쳤다고 하죠. 신당 창당에 필요한 5,000명보다 되게 배 이상 많은 10,000명 이상의 예비당원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달 1월 달 내에 중앙당 창당대회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라고 본인들이 가칭 얘기한 이건 3만 명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그러니까 아마 쉽게 달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천아인이라는 천하람 변호사, 허은하 전 의원, 이기인 경기도 의원 이런 사람들에 이어서 문병호, 안영근, 이게 다 전직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과 정치를 함께 하다가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을 했었는데, 원래 인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었죠. 근데 영등포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다가 지금 이제 탈당을 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신당 창당 일정으로서는 가장 빠르게 할 걸로 보이는데 한 20일쯤에 창당대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이런 사람들이 각계약진으로 다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 이미 만든 사람은 양향자, 금태섭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이 사실 개개의 움직임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연 함께 할 수 있느냐, 제3지대 빅텐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일 내일 모레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까, 뿐만 아니고 내일은 또 이제 이준석계의 일종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천하람 변호사, 지금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이죠. 이 사람하고 이낙연 신당의 참모장격이라고 지금 얘기가 하는 신경민 전 의원, 이 두 사람이 또 나란히 광주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있는데 함께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혁신 이런 제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극단적 대립,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각각 신당을 만들어서 대항할 것이냐, 빅텐트를 만들어서 대항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광주에서 하고 그 자리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참모장격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 이것도 같이 하는 건 아니야 결국? 이런 하나의 조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바로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금태섭 새로운 신당 공동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 대구에 있는 출판 기념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게 빅텐트 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고 몸집을 키우면 이렇게 이제 뭔가 합쳐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도 자주 소통한다. 고민이 비슷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의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대구 출판 기념회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부분은 뭐 물론이고 이낙연 부분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금태섭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제3지대 빅텐트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끼어 있습니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마쿠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아마 관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뭐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본인은 뭐 어떤 때는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실질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이게 이제 제3지대고 가끔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정의당 출신들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접촉면이 점점 공개적인 장소에서 확인되는 것만 봐도 넓어진다. 이거는 곧 이 사람들이 같이 할 가능성, 지금 뭐 같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과연. 왜 이 사람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이낙연과 이준석이 어떻게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궁리를 할까? 명백한 거는 자기들끼리 각계약진을 했을 때 과연 지역구 의석을 단 한 석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들이 봐도 불가능한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미 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는 아마 한 석 이상 확보하기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삭죽기를 한다면, 이삭죽기라는 뜻은 이제 언론 용어인데 각 당에서 공천 탈락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을 입당시켜서 공천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중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역대 한국 정치사를 보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뭐 이낙연 신당의 경우에 한두 석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 한 두세 석. 저는 제가 예상하거든은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 뭐 다 합쳐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그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항하는 제3지대에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초라한 총선 성적을 거뒀을 경우에 그냥 총선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명멸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빅텐트론이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다른 뭐라고 설명을 하든 간에 자기네들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도 이준석도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그럼 정말 제3지대는 되는 거냐?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이낙연 전 대표의 반 이재명, 이준석 전 대표의 반 윤석열 이것만 가지고서 과연 합칠 이유가 되냐? 한쪽은 이 사람 반대하고 한쪽은 이 사람 반대해서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설령 합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일반 유권자들, 제3지대에 있는 일반 유권자들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싫어. 그런데 이재명은 더 싫어. 뭐 이런 사람들 많은 거 아니겠어요?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싫고 윤석열도 싫은 그 두 사람이 합친 정당에 표를 찍어줄 수 있을까? 이거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가 균질하지가 않다.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에 그럴 경우에 과연 이 두 사람, 이제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합치는 그 정당에 표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보다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체제의 문제죠. 자, 그렇게 해서 빅텐트를 만들면 이게 이낙연 당이냐 이준석 당이냐, 아니면 이낙연 이준석 연합당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누구를 대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언론에서 이준석 당, 이낙연 당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공동대표라는 여러 가지 또 방법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제3의 인물을 내세워서,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한테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는 당권 대권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도 빅텐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좋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김부겸을 내세워서, 대표로 내세워서 이준석, 이낙연이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남은 과제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희들이 그 한국 정치사의 이합집산 과정을 보면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대개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사람이 대표를 하게 되는 거지, 지분 없이 그 일종의 그 허수아비 같은 대표를 양쪽에서 동의해서 내세워서 실질적인 오너는 별도로 있다? 이게 쉽지 않고, 이럴 경우에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표 다 얻었으니까 헤어지자,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난관이 있는데,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그러면 이제 이준석 신당은 영남 쪽 맞고 이낙연 신당은 호남 쪽 맞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이 둘이 충돌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좌파를 조금 더 많이 공천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도 또한 난관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또는 지도체제 이런 거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결실로 이어질 것인가, 그건 장담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결실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결론인데, 지금 취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제3지대 빅텐트를 저는 반드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아마 제3지대 빅텐트가 성공한다면, 성공한다는 게 이제 그게 일단 합쳐지는 데까지죠. 나중에 의석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들 이삭죽기식으로 모아놓으면 그 총선 때 기호 3번은 가능할 걸로 보인다. 지금 기호 3번이 정의당인데, 정의당 현재 5석, 6석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많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현역 의원을 한 10명, 많게는 한 20명까지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호 3번이 됩니다. 그러면 기호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이 빅텐트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또 좀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과거의 정의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진정 과정을 지켜보는데, 아마 1월 중에는 각계약진을 하고 아마 2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자기네들의 빅텐트라는 게 결국 합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루어질 아마 그런 계산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진척 과정을 하나씩 지켜보고 그 과정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고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큰 흐름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